Max. Leclerc has that inside line. Through goes Hamilton. Unbelievable stuff. 자, 다음은 맥라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, 네. 자, 맥라렌 디펜딩 챔피언인데 사실 약간은 되게 좀 모자란 모습입니다. 지금 전반기 상황까지로 보면은 디펜스가 힘들겠죠. 이게 디펜딩이 안 되겠죠. 이제 네. 챔피언 자리를 이게 당연히 좀 넘기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, 네. 그거랑 별개로 이 맥라렌에 대해 이번 시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냥 뭐가 없다. 이슈가 많이 없다. 뭔가 레드불 위에서 그냥 깔짝깔짝 노는 느낌. 그죠? 정말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슈의 중심에 잘 안 선다라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년의 성공이 맥라렌의 올해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왜 그럴까?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로랑 맥게스 레드불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항상 팀들은 올해 차량의 개발과 그리고 내년 차량의 개발 그리고 그 이후들의 올 것들의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돼. 근데 결국에 그 전 시즌에 압도적이었다라는 거는 네.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시즌에 대한 투자를 약간은 끌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. 다른 팀들에 비해서. 네. 실제로 이제 그게 나타났던 게 시즌 초반이었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두 대가 전기 문제, 일렉트릭 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개막 후 2경기를 치르는 동안 4번의 출전 중 3번을 등수 없이 마쳤습니다. 네. 그리고 안드레아 스텔라 이 팀 프린시펄이 이야기를 하기를 작년의 타이틀 싸움이 정말 원인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. 네. 맥라렌은 2025년 내내 베르스타펜 그리고 팀 내부의 노리스 피아스트리 싸움에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2026년 프로젝트에 착수할 시점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 그 파파끼리 박터지게 싸울 때 그거에 집중하느라 좀 개발을 못 해놨다 다음 년도를. 그쵸. 그러니까 이 뭐 베르스타펜 선수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선수들 가량의 약간 공평성을 계속 맞춰줘야 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네. 작년 차량에 대한 이 개발을 또는 그 작년 차량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올해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개발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약간 이전에 그 윌리엄스나 에스턴 마틴의 늦은 시작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. 윌리엄스는 야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정말 그 개발 시점을 늦추다가 이렇게 좀 늦어졌다인 거고 네. 에스턴 마틴은 이 에이드리언 유이가 온 다음에 약간 팀 시설을 좀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좀 늦었다라고 한다면 네. 맥라렌은 굉장히 되게 아이러니하죠.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늦었다. 챔피언십을 다투느라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. 약간 성공의 대가를 좀 지불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라렌의 대응은 정말 무자비한 개발로 이렇게 좀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. 맥라렌과 레드불이 올해 37개의 업그레이드를 도입하여 전체 팀 중 가장 많은 업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. 네. 1등 팀인 메르세데스가 현재까지 21개로 두 번째로 적은 이 업그레이드를 갖고 온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1등 팀은 차를 거의 안 건드렸고 3, 4위에 있는 맥라렌과 레드불이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.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헝가리에서 나왔습니다. 헝가리에서 플로어 변경, 게다가 뭐 프론트 윙, 플로어 엣지, 바지보드, 엔진 커버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를 가져와서 네. 노리스가 헝가리에서 폴 포지션 그리고 시즌 첫 우승을 가져갔습니다. 통산 17번째 우승을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전반기까지의 맥라렌의 시즌을 약간 요약을 해본다면 이전 시즌의 영향으로 인해서 힘들게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개발로 격차를 많이 좁힌 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. 헝가리에서의 우승을 통해서 메르세데스, 페라리에 더불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컨텐더 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채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겠네요. 앞으로가 특히 레드불보다는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드라이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네.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선수 이야기입니다. 네. 작년 챔피언 노리스와 그리고 그와 끝까지 다퉜던 피아스트리 올해 둘의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. 노리스가 128점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92점입니다. 뭐 격차 자체로는 그렇게 좀 뭐 해봤자 30점 뭐 피아스트리가 우승 한번 하고 노리스가 리타이어 한번 하면 거의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네. 일단 첫 번째로는 당장의 피아스트리가 우승을 노릴 만한 페이스가 없다라는 것. 게다가 이 비율로 봐야죠. 이게 단순히 30점 격차가 아니라 거의 피아스트리의 1.3배가 노리스인 거니까. 네. 30점 격차라고 한다면은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둘의 격차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시즌을 보내는 데 있어서 400점이 넘는 포인트에서 해봤자 한 10점, 20점 격차였던 이 둘이 네.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30%의 격차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보니 피아스트리가 많이 밀렸네요. 맞습니다.
자,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? 이 안드레아 스텔라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를 2026년 차는 다운포스가 굉장히 부족하고 네.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이런 그립이 적은 차에서 조금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피아스트리는 여전히 그립이 적은 차에 좀 적응해가는 중이고 네.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를 찾아낼 기회가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아스트리 선수가 앞으로 발전할 여력이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반대로 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에는 결국 노리스 선수보다는 좀 뒤처진다.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 자체가 노리스 선수에 비해서 그립을 좀 더 공격적으로 쓰는 스타일인데 네. 올해 머신 자체가 좀 다운퍼스가 적다 보니까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고 적응을 마친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긴 할 테지만은 과연 그 적응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. 게다가 이 피아스트리 선수는 단순히 그냥 시즌 중 부진뿐만이 아니라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어요. 어떤 거죠? 베르스타펜이 만약에 레드불로 떠나게 될 경우 레드불은 플랜 B로서 이 베르스타펜의 후계자로서 피아스트리 선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피아스트리 선수가 정말 챔피언, 그러니까 어느 팀을 가든 간에 퍼스트 드라이버의 자질을 갖고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되는 드라이버임에도 불구하고 네. 노리스 옆에 있느라 세컨드 취급을 받는다. 물론 팀은 맨날 공평 하다곤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그럼 내가 만약에 피아스트리라고 한다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약간 좀 그러니까 제대로 퍼스트 대우를 해주는 팀에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? 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거죠. 피아스트리가 레드불에 간다면은 하자르보다는 퍼스트를 차지할 확률이 좀 더 높을까요? 이미 검증이 많이 된 드라이버죠. 피아스트리 선수 정도라고 한다면. 어느 팀을 가나 사실 그러니까 뭐 페라리도 그렇고 네. 뭐 메르세데스 그러니까 사실 4강 팀의 지금 현재 라인업들이 다들 너무 탄탄해서 그렇지 뭐 지금 그 외에 어느 팀을 가나 무조건 퍼스트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어떤 면에서는 노리스 선수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죠. 그렇죠.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맥라렌 이야기가 올해 들어서 뭐 차량이나 아니면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바가 없었던 게 뭐 네. 시즌 초반에 워낙에 이 메르세데스 그리고 페라리 요 이강 구도로 좀 굳어졌고 네. 그리고 그 메르세데스 안에서도 이 러셀 선수와 안토넬리 선수 사이의 요 배틀 요것도 굉장히 치열했던 데다가 네. 게다가 이 페라리에서도 해밀턴 선수의 부활이라는 요 새로운 또 토픽 때문에 사실상 맥라렌이 정말 빠르게 그 우승팀에서 밀렸지만은 그 누구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네. 맥라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 나쁘지 않다. 그러니까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우승팀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그 이전에 좀 우승뽕이 사라지지는 않았고 드라이버 라인업도 괜찮고 팀이 굴러가는 방향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맥라렌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좀 재미없는 시즌이지 않을까? 뭔가 우승을 매번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아주 못하지도 않고 네. 정말 드라이버 라인업도 참 탄탄하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대신해서 오는 게 베르스타펜 선수면 또 맥라렌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쩌면 되게 반길 일일 것 같기도 해요. 네.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른 의미로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그래서 맥라렌 지금으로 봤었을 때 시즌 후반의 뷰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네. 결국에는 맥라렌도 올해 시즌의 우승을 노릴 게 아닌 이상 이제 올해 차량에 대한 개발을 어느 시점에 좀 빠르게 멈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. 작년이랑 이제 비슷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. 올해의 차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느라 내년도를 희생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네.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레드불에서는 뭐 베르스타펜 선수의 우승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싶지만 네. 맥라렌은 사실 뭐 글쎄요 피아스트리 선수의 우승이 좀 나올까? 이거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 심지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시즌이긴 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거 그냥 나오지 않고 그대로 시즌 끝나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. 그래서 사실 앞으로 그렇게 기대되는 지점이 많이 없긴 합니다. 시즌 후반에 그냥 말 그대로 우승을 계속 노리면서 포디움권에서 요 약간 메르세데스 페라리와 경쟁을 해주는 네. 뭐 그런 팀이 되겠지. 그냥 그런 팀으로 계속 남고 무난하게 좀 시즌을 끝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면에서 맥라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맥라렌이 이번 시즌 앞으로 남은 뷰포인트가 딱히 그렇게 꼽을 만큼 있진 않다.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도 그럴 게 레드불이 훨씬 뭔가 레드불이 후반기에 좀 더 잘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뭔가 재미진 모습이 예상이 되고
그런데 맥라렌이 여기서 좀 더 잘해도 뭔가 딱히 없을 것 같고 맥라렌이 조금 더 못해도 딱히 재미없을 것 같고. 그치?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되던 간에 딱히 일단 현실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. 맥라렌이 갑자기 우승팀으로 올라설 것 같지도 않아, 시즌 후반에. 근데 그렇다고 네. 맥라렌이 갑자기 엄청 못할 것 같지도 않아. 그냥 요 정도 위치를 계속 할 것 같고, 노리스 선수가 갑자기 막 우승을 맨날 할 것 같지도 않고, 피아스트리 선수는 더더욱 할 것 같지도 않아. 근데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리스, 피아스트리 둘 다 어느 정도 하방 방어가 되는 선수들이에요. 얘네들이 갑자기 막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고 이럴 것 같지도 않단 말이지. 네. 그렇기 때문에 맥라렌의 남은 시즌은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가다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 내후년 시즌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기 좀 있지 않나 라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 보물